안녕하십니까. 입질톡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낚시대 만드는 최강의 인사드립니다. 이제 쭈꾸미 낚시 금어기 해제도 이제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시즌 준비를 하면서 예약도 마치고 출발만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옆집 친구가 뭐 직장 동료가 또 아는 후배가 뭐 노면 나온다라고 바람을 막 많이 넣어가지고 기대도 되고 조금 걱정도 될 텐데, 막상 가보면은 조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요. 뭐 잘 낚는 사람과 못 낚는 사람, 그리고 입질을 잘 느끼는 사람과 못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조과 차이가 좀 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 장비 차이라고 하기에는 내 장비도 부족함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냥 단순히 운빨 차이라고 하면 좀 억울한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불운마저도 행운으로 바꿀 수 있는 철저한 쭈꾸미 낚시 망쿠를 준비하는 방법,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비부터 점검을 해봅니다. 쭈꾸미 낚시는 9월부터 시작해서 뭐 늦은 10월까지 이어지는 그 선상 루어 낚시의 대표적인 장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보면은 두 달간의 뭐 시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그 지역, 그리고 또 기온, 뭐 기후에 따라서 활성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아랫지방부터 이제 쭈꾸미의 크기, 활성도 등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작은 이제 사이즈도 작고 마리수 좀 적은 시즌 초기부터 시작을 해서 사이즈가 좀 더 커지고, 마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즌 중기, 그리고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지만 마리수는 이제 듬성듬성 나오게 되는 시즌 말기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거지만 시즌 중기, 일반적으로 이제 시즌이 폭발적으로 이제 물을 익었을 때, 그때가 가장 낚시를 즐기기 좋은 타이밍이겠죠. 근데 나는 초반에도 배를 잡았고, 중기에도 잡았고, 후기에도 배를 잡았다. 총 3번을 예약을 했다고 했을 때, 장비, 채비 모두 다 똑같은 세팅으로 사용하게 된다면은 항상 최상의 조과를 기록하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마리수도 마리수지만 이제 크기도 매우 좀 작은 이제 시즌 초기, 9월 1일, 9월 2일 뭐 이때 이제 막 초기에 간다고 쳤을 때, 낚싯대라든지 뭐 라인 세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낭창거리고 예민할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면 소위 말해서 요즘에 많이 이제 사용하는 이제 초리대 쪽에 뭐 솔리드 팁이 박혀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예민하게 입질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길이도 길지 않은 짧은 뭐 유정 같은 경우는 이제 쭈갑대라는 개념이, 쭈갑이라든지 뭐 시루어 2 같은 게 이제 아무래도 이런 개념에 속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예민하게 쓰는 것이 초기에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남들이 입질이다 하고 꺼낼 수 있는 거를 만약에 무딘 장비를 썼을 때는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나는 긴가민가 하면서 패스하는 걸 남들은 꺼낼 수 있다. 그 꺼낼 수 있는 가장 베이스는 이제 낚싯대가 이 정도로 좀 예민해야 되고, 라인도 뭐 0.6에서 0.8, 뭐 1호 이 정도 사이에 조금 가는 줄을 쓰면은 조금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반대로 크기도 먹기 좋고 마리수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뭐 소위 말하는 넣으면 나오는 뭐 이제 시즌 중기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일단 샀으니까 쓰자라고 쓸 수는 있어요. 쓰는데 지장은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는 너무 부드러운 낚싯대를 쓰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제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올리는 과정에 있어서 손목에 부하가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조금 더 허리가 단단하고, 초리대에서 너무 낭창거리면서 예민할 필요는 없거든요. 어차피 입질감이 충분히 느껴질 정도의 사이즈들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쉽고 내 팔에 무리가 안 가게 랜딩을 하려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광어 다운샷 낚싯대 이때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려요. 뭐 초기에는 오히려 참돔의 그 스타일로 간다면은 중반부터는 광어 다운샷 느낌의 그런 낚싯대를 써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라인 같은 경우도 뭐 크게 영향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뭐 0.85, 1호, 1.25 이 정도로 조금 더 올라오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그 주기마다 라인과 채비와 장비를 다 교체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중기에 예약을 했다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라인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가는 줄보다는 조금 지속적인 랜딩에도 데미지를 입지 않을 정도의 굵기가 좋겠다라고 권장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즌 말기 같은 경우는 이제 CR도 굉장히 커지는데 마리수는 적지만 일단은 큰 애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때 너무 막 무리해서 그 부드러운 낚싯대를 샀으니까 써야 된다 했을 때 마찬가지로 손목에 좀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저는 오히려 이제 참광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시루어 같은
전형적인 선상 루어 낚싯대, 다운샷 낚싯대를 저는 이때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뭐 액션이 그렇다고 해서 뭐 무디면서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어차피 허리에서 잡고 있는 힘이 단단하고 또 초리대에서 뭐 액션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쓰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라인 같은 경우도 뭐 중계 쓰던 뭐 1호 전후에 뭐 1.5호까지도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보고 그 전에 최신의 그러한 조행기들, 뭐 조과를 살펴본 뒤에 대략적으로 이 정도 느낌이 오겠다라면은 거기에 맞춰서 아무래도 장비와 라인을 세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채비를 점검을 해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무조건 일본산 애기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 고집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여기 오른쪽은 왕눈이 애기, 여기는 이제 일본의 그 보시면 아실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그런 애기인데요. 이러한 바늘 차이라든지 이제 미세한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그 떨어지는 형태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조과 차이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넣으면 나오는 시기에는 사실 이런 300원짜리 왕눈이 애기로도 충분히 손맛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고요. 추천드리는 조합은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저렴한 애기랑 이렇게 좀 비싼 애기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제 시즌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는 굉장히 예민하고 좀 더 이제 조과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그럴 때 이렇게 좀 고가 애기를 한번 투입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같은 하루의 물때 안에서도 분명한 거는 그 정조라든지 이제 좀 뜸한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한번 조심스럽게 투입을 해볼 수 있겠고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즌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시간대가 됐을 때는 왕눈이 애기로 바로 교체를 해주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더불어 애기의 색깔 같은 경우는 하나로 고정하기보다는 이제 다양한 색깔을 서로 대비되는 색깔로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옆에서 잘 낚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색깔을 따라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호기심이 굉장히 강한 이런 두 종류의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이렇게 축광이라든지 야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애기에는 이런 식으로 축광 테이프가 발라져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도 테이프가 발라져 있거나 아니면 축광 페인트가 도포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안에 뭐 LED가 들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자극적이면서 화려한 그러한 축광 효과를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거는 뭐 선택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럴 때 만약에 애기의 테이프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좀 더 그 축광력을 높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게 몇 개 있는데요. 뭐 이럴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축광 테이프를 이용할 경우에는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형태로 부착을 해서 축광 효과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거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를 꼭 챙겨 다니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애기를 사용하다가 애기에도 이제 스크래치가 나거나 축광 그 테이프가 벗겨지는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겠고요. 또 봉돌 같은 경우도 이제 야광 봉돌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요새는 이렇게 축광 봉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을 먹어봤다가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은 빛이 나오는 타입이죠. 근데 이렇게 일반 봉돌을 쓰더라도 여기다가 축광 테이프를 붙여주게 되면은 사실상 얘랑 큰 차이 안 나는 기능을 한다. 물론 형태에 있어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테이프를 봉돌에다가 부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번거롭더라도 지금 이 축광, 지금 제가 지금 물건이 없어서 그런데 축광기라고 해가지고 안경집까지 생겼는데 그런 축광기에다가 얘를 이동 중에 내지는 뭐 잠깐 멈추는 타이밍에 넣어가지고 그 축광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보조용품들도 있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조용품 한번 점검합니다. 9월이라고 하더라도 한낮의 직사광선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모자, 뭐 선글라스라든지 버프, 쿨토시 이런 것들, 뭐 레깅스라든지 꼭 챙겨주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또 8시간 이상을 거의 서서 낚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쭈꾸미를 담을 수 있는 아이스박스에 얼음하고 더불어서 뭐 마실 수 있는 음료라든지 체력 보충을 위한 간식 필수적으로 챙겨야겠고요. 쿨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쭈꾸미를 아무리 많이 낚더라도 10리터 전후면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뭐 어차피 이게 커봐야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10 전후에 그러한 이 정도의 아담한 사이즈의 쿨러를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여기에 딱 얼음 넣고 먹을 것들 간식들 챙기게 되면은 가장 이상적인,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서 부담이 덜 되는 그런 아이스박스 되겠고요. 간식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선호하는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뭐 등산하고 비슷하게 체력 소모가 심할 때는 바나나라든지 오이 같은 좀 씹을 수 있지만 칼로리 소모가 조금 칼로리 회복에 좀 도움이 되는 것들
아니면은 뭐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지퍼백, 배에서도 요새는 많이 주는데 만약에 없다면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퍼백을 꼭 챙겨서 다니는 편입니다. 근데 지퍼백 사이즈 같은 경우는 마냥 큰다고 좋은 게 아니고 또 그렇다고 너무 작으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소모하고자 하는 그러한 쭈꾸미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는 게 제일 좋겠고요. 평균적으로 나는 혼자 살고 나는 혼자 먹을 거다, 내가 혼자를 위한 양을 조절을 해야 되겠다 하면 보통 소형 한 20 곱하기 20 정도 되는 그런 지퍼백을 준비를 하게 되면은 거기다 쭈꾸미를 뭐 한 8마리, 뭐 6마리, 10마리 이 정도 선을 넣어주면은 내가 딱 한 끼 먹기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애초에 바다에서 배 위에서 작업을 다 해놓고 나서 사실 쭈꾸미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얼려야 바로 다음에 뭐 해동을 해서 조리를 하기가 좋거든요. 물에다 씻고 손질을 해서 넣게 되면은 그 흐물흐물한 감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생물 그대로 얼리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서 어느 정도 마리수를 조금 소분을 해가지고 담는 것이 좋겠죠. 만약에 내가 4인 가족이고 4명이서 먹을 거다 하면 거기서 마리수는 적당하게 조절을 해야 될 것이고 지퍼백 사이즈도 조절이 돼야겠죠. 그리고 제가 종종 겪는 경우인데요. 이제 여럿이서 간단 말이에요. 3, 4명이서 낚시를 가가지고 쿨러는 하나 가져갔어요. 지퍼백도 챙겼어요. 이제 했는데 이제 열심히 담는단 말이에요. 내 거 막 담고 네 거 담고 하는데 이게 넣다 보니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지퍼백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거 내 거는 네 거고 네 거는 내 거다, 이런 굉장히 돈독한 신뢰감이 있는 관계라면은 그냥 야 이거 n분의 1 해가지고 나누면 되는데, 예를 들면 나는 한 망풀을 샀고 이 친구는 한 10마리 낚았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나누겠지만 이제 그럴 때 조금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매직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지퍼백이 있는 배에서는 매직도 같이 주는데요. 저는 일단 챙겨봅니다. 매직을 챙겨서 이제 거기다가 내 이름을 써서 놓으면은 아이스박스에다 아무리 넣더라도 그걸 나중에 내 거를 서로 찾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젖어있는 비닐봉지에 매직 쓰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선상 낚시할 때 저는 수건을 하나씩 꼭 챙겨가는 편이에요. 여차에서 손을 닦거나 내지는 할 때 젖어있는 상태에서 더 금방 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건을 챙기는데 그때 표면 살짝 닦아주고 매직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 쭈꾸미 낚시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200% 즐기고 또 최상의 조과를 얻기 위한 좀 대중적인 그런 노하우를 공유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더 좋은 팁과 노하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많은 자료 참고 부탁드리고, 여기서 나온 장비, 라인, 개별적으로 추천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댓글로 알려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얼마든지 편하게 중복두지 않는 범위에서 가성비 높은 제품들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